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우리 부등식의 영역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영역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별로 그다음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약간은 팁 정도, 심화예까지는 아니고 팁 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거야. f 잘 들어. x, y = 0 이라고 하는 어떠한 도형이 있어요. 그렇죠? 도형. 어떤 도형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상관없어. 근데 이 도형에 이 도형 이걸 경계로서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쓸게요. 서로 다른, 이걸 기준으로 서로 다른 영역의 두 점, 서로 다른 영역의 두 점, 서로 같은 영역의 두 점. 자, 이거를요 파악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알겠죠? 응? 주목하고 정신 차려라. 이거 봐. 여기 있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일단 자 노란색으로요 fxy = 0 이건 도형의 방정식. 이게 직선이건 원이건 이차함수건 아니면 너희들 아직 배우지 않은 도형이든 상관이 없다고. 이 도형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xy를 넣었을 때에 그러한 걸 만족한 점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하자고. 이게 뭐야? 여기 이 선생님이 그리는 이러한 이 도형에 있는 이러한 점들은 다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는 점들이죠. 그쵸? 그래서 경계선이 되는 거죠. fx, y = 0. 이게 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쵸? 방정식인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서로 다른 영역의 두 점, 예를 들어 선생님이 A점, B점, 이거 서로 다른 영역이죠. 얘를 경계선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 있잖아요. 그쵸? 이해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서로 다른 영역의 두 점. 선생님이 A점을요 x1, y1이라고 하고 B점을 x2, y2라고 할게. 지금은 상수인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파라미터 상수의 문자 x1, x2. 바보 아니야? 맞구나. x1, y1, x2, y2. 그렇죠? x, y 좌표 이렇게 표현했어. 표현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서로 다른 영역이 있잖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좀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야. 그렇죠? 다음 같아요. 자, 잘 생각해봐. 해봐. 잘 들어. 야, 이 경계선이 깨지는 순간에 부등식이 형성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깨지는 순간에, 이 등호가 깨지는 순간에 부등식이 형성돼서요. 예를 들어 이 점을 넣었을 때에 만약에 이것이 0보다 크다. 만약에 빨간색 부분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 영역이라면 당연히 이쪽 영역은 뭐가 되는 거야? 이쪽 영역은요 x2, y2를 넣었을 때 0보다 더 작은 영역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이게 이해 안 됐으면 부등식 영역 다시 공부해. 자, 이 부등식 경계선이요 항상 equal 0을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맞아요? 맞아. 좌우 균형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깨진 점들, 이런 영역 또는 이런 영역, A점을 포함하는 영역, B점을 포함하는 영역이 균형이 깨진 상태인 점들인 거죠. 그죠? 부등식 영역. 그래서 만약에 A점을 포함하는 영역이 fxy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영역이라면 B점을 포함하는 영역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fxy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둘 중에 하나니까. 이해갔지?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있던 x1, y1을 넣었을 때가 그때가 fxy가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 영역이라면,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이제 이 파란색 영역은요 fxy는요 0보다 더 크다, 이걸 만족하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경계선 equal 0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이 0보다 이런 점을 대입했을 때 0보다 더 큰 결과가 나왔으면 0보다 더 작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이걸 넣었을 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하나가 0보다 큰 영역이면 하나는 0보다 더 작은 영역.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론, 서로 다른 영역에 두 점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x1, y1 집어넣어 버려. 한 equal 0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equal 0 정리한 다음에 f x1, y1 대입해. 다음에 x2, y2를 집어넣어 버려. f x2, y2를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곱해 버립니다. 그렇죠? 각각의 점들 대입해서 곱하세요. 곱하면은요, 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대입했을 때 이놈이, 만약에 이놈이 x1, y1을 넣었을 때 이놈이 0보다 더 크다면 얘는요 0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영역에 있는 점이니까. 맞아? 이해 갔어?
이 점을 넣었을 때 A점에 있는 X좌표, Y좌표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0보다 작았다면요. 그러면요. 이 값은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 서로 다른 경계선 fxy = 0이라고 하는 경계선에 서로 다른 영역에 두 점이 있다면 주목해라. 여기 봐. 여기 봐. 그래서 여기 있던 이놈 대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대입했을 때 이놈이 0보다 크면 얘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곱하면은 항상 음수가 나온다. 이것이요. 저 두 점 A, B가 fxy = 0이라고 하는 경계선에 서로 다른 영역에 있기 위한 그러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알겠죠? 응? 이걸로 끝이라고. 서로 같은 영역의 두 점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은 영역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한쪽이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B점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대입했을 때가 만약에 양수면 얘도 양수. 이거 대입했을 때가 음수면 얘도 음수. 맞아요? 그냥 같은 부호. 이 결과가 같게 나타날 거 아니야? 따라서 대입했을 때 각각의 점의 값들을 대입했을 때 얘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부호는 이렇게. 그쵸? 이해 갔어요? 이렇게 간결하게 문제 처리할 수 있겠다고. 이해 갔지?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요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로 봐요. 예제 y = kx-1이라고 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두 점, 요 직선이 3분의 1 하고요. 3,1하고 얼마입니까? 3,2요. 요 두 점 사이를요 이 직선이 지나가도록 하래. 다시 한번 이 두 점 사이를 요 직선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k 값의 범위요. 알파와 베타. 이 k의 범위 구하라 이런 문제고. 알파 베타 값 구해서 뭐 더해라 빼라 그건 뭐 나중에 일이고 알겠죠? 이해 갔어? 자 그래서요. 일단은 지금 배웠던 거 한번 써볼게. 쓰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이런 상태 이게 어떤 직선이지? 선생님이 빨간색 직선을요. 잘 봐라. 빨간색 직선을요. 일반형으로 씁시다. 왜요? 우변 이퀄 0 만들어주기 위해서 kx-y-는 0. 이해 갔지? 됐어. 요 빨간색 직선을 대충 선생님이요. 이렇게 잡을게. 별말 없잖아. 뭐 대충 그래도 돼요. 그래놓고 결과적으로는 얘랑 야 이 직선이 이 두 개의 점을 사이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지? 3,1, 3,2 뭔지 알겠어요? 3,1, 3,2 이렇게 싹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지? 얘가 따라서 결과적에다가 3,1을 넣었을 때 얘 얼마입니까? 3k-1 이게 뭐야? 여기다가 3, 1 대입한 거죠. 또 3이 여기다 3이 넣어봐 얼마입니까? 3k-2 3 이거 뭐야? 여기다가 3이 대입한 거지. 그치? 이걸 곱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더 작으면은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영역에 있는 거라고. 쉽잖아. 이러면은 봐. K 이해하기를 바래. 그죠? 이게 지금 경계선이거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 직선이 있는 점들은 다 이 식을 만족하는 놈들이니까 여기다가 3,1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 게 만약에 3,1 넣었을 때가요. 얘가 0보다 크다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요걸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3,1 넣었을 때는요. 이 0보다 작다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커, 작어, 음수. 됐어요? 양, 맞지? 만약에 얘가 3,1 넣었을 때가 음수였다면요. 3,1 넣었을 땐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양은 관심 없다니까. 얘랑의 결과가 서로 다른 부호여야지만이 다른 영역에 있는 점이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 직선이 있는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면 당연히 이퀄 0 나와야 되는 거고. 이해 갔어요? 됐어. 그래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만족하는 영역은요. 2차 분식이죠. 이거 -1 하고요. 3분의 2니까 K는요. 3분의 2 하고요. 1, 4 이렇게 나타나. 알겠죠? 이해 같이 이거 3 나눠줘 버리고요. 1이고요. 3 나눠주면 뭐 3분의 2 하고 1. 야, 요거를 지금은 이제 직선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이걸 이해한 학생은 첫 번째 풀이대로 푸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덜 됐으면요. 직선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K가 뭐니까 K가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쵸? 직선의 기울기니까 볼까? 지금 요구하는 게 3,1하고 3,2하고 요 점하고 요 점 사이를 지나래요. 기울기만 알아서 사실 풀 수 있죠. 직선이니까. 직선은 뭐 껌이죠. 그쵸? 0,-1을 지나고 있죠? 0,2점 지나면서요. 자, 기울기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기울기가 일단 여기 -1이니까 잘 봐. 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0,-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그쵸? 이 기울기가 얼마야? 3칸 갈 때 2칸 증가했잖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맞아요?
따라서 이때 기울기는 3분의 2입니다. 다음에요. 빨간색 기울기 이때 요거는요. 3칸 증가할 때 3칸 증가했을 때 기울기는 1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요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기울기가 있어야지만이 서로 다른 영역. 그렇죠? 이 사이를 지나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기울기 K 값은요. 3분의 2, 1 이렇게 지금 기울기를 활용해서도 아까랑 똑같은 정답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해 갔어? 아까 이론 이해 가나? 응, 좋아. 근데 이제 이게 직선이 아니라 막 곡선이 되고 막 그러면 이제 좀 괴로워져.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일반적으로 설명했던 곡선일 때도 얘는 늘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직선이건 곡선이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서로 같은 영역에 있는 점들인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영역, 다른 영역에 있는 점들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도 있고 문제 처리할 수 있겠다. 이해 갔죠? 이해 갔죠? 하나 더. 자, 이걸 조금 더 활용하면은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지울게 이제 필 다 있죠? 지운다. 지워버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직선이요 있는데 이거 하나 더 풀어볼게요. 2x 플러스 얼마? 3y 다음에 플러스 k 퀄 0. 쉬워 예제 수준인데 이것이요 점 1, 마이너스 3 하고 다음에 2, 1을 있는 이게 점 A, 점 B요. 이때 문제가 이런 문제야. 잘 들어. 문제가 이 노란색 직선이 선분 두 점을 잇는 선분 A, B와 만날 때 요 노란색 직선이요. 이 선분 A, B와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K 값의 K의 범위예요. 그렇죠? 이 노란색 직선이 선분 A, B와 만나도록 해봐라 이거야. 그렇죠? 물론 지금은 선분 A, B가 그려서 이것도 직선이니까 우리 직선은 우리들 수중에 있잖아. 그렇죠? 요거 적당히 처리해서요. 뭐 기하식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잘 봐. 너희들이 아까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이해를 만약에 몰랐다. 근데 직선 정도쯤이야?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잘 봐. 그려볼게요. 1, 마이너스 3이요. 1, 마이너스 3. 요점, 여기 A점이야. 2, 1이 B점이야. B점. 2, 1 B점. 그래서요. 지금 빨간색 선분 AB는요. 이게 선분 AB죠. 요게 지금 선분 AB야. 그쵸? 이게 선분 AB. 다음에 저 일단 노란색 직선을 좀 우리 눈에 맞게끔 1차 함수 형태로 바꿔주면 자 y는요 마이너스 3분의 2x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k요. 그쵸? 하여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서 마이너스 3분의 k.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변하고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은요 3칸 갈 때 2칸 떨어지는 거니까 대충 뭐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 기울기가. 그쵸? 근데 이때는 지금 얘랑 안 만나죠. 그쵸? 안 만나니까 저놈이 만나려면 언제 만나야 돼? 이때 2,1 때 만나야겠죠? 2,1 때 만날 때 이때가 k 값이 가능해요. 그쵸? 또 여기 있던 기울기 3분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내려와서요 이렇게 지나갈 때 이때 k 값 가능하다. 그러니까 k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지금 k 값은 뭐한테만 영향을 주고 있어요? y 절편한테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와 이 상태일 때의 k 값의 사이가 왔다 갔다. 됐어요? 어떤 때인데 2,1 지날 때도 여기다 봐. 여기다가 2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요 7이죠. 7. k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 이때의 파란색 이때의 k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7이에요. 여기다 2 넣으면은요 성립하는 k 값 구했더니 마이너스 7일 때 k가 마이너스 7. 이때는요 이때는 여기다가 1하고 마이너스 3 넣으면 성립해야겠어요. 그렇죠? 1하고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9하고 7 플러스 7이네. k가 플러스 7. 따라 k는 y절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 맞아요? 따라 우리가 k의 범위는 잘 들어. k 범위는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워버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직선쯤이야. 근데 아니 직선이야 곡선이건 뭐든 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 보자고. 좀 더 심하게 주목해라. 봐. 이제 그럼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저희 A점이 지금 대충 그릴게. A점이요 1, 마이너스 3이고 결국에는 B점이 얼마야? 2,1이잖아. 그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요 선분 AB가 이런 노란색 곡선과 일반적인 노란색 어떤 도형과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노란색 지금 직선인데요 노란색 도형이 직선이건 곡선이건 간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만나지. 한마디로 얘랑 어떻게 일단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점들이어야지만 만난다는 거 아니야?
셋말 이해 갔어? 아 이게 지금 직선이니까 우리가 아까 기울기건 y절편 이용해서 풀었지만 얘가 만약에 2차 함수야 1이야 이러면 좀 괴로워진다고 알겠냐? 아, 그럴 거 아니야 너희들이 띵킹하는 게 그지? 어? 하나 만약 1이면 이게 만약 1이었어 x, y 제곱 1이었어 하나는 1의 내부 하나는 1의 외부 이렇게 있어야지만 선분 AB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쵸?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이 상태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바로 갈까요? 아 이 새끼 예쁘게 돼 있잖아 fxy는 0 맞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요점 대입해봐 얼마야? 1하고 마이너스 넣어주면요 예. 마이너스 7 플러스 k요 k 마이너스 7 이거죠 2하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이죠? 예. k 플러스 7이요? 이것이 0보다 더 작으면 서로 다른 영역이 있어서 선분 AB에 만날 수밖에 없다 주어진 저 곡선은 맞아요? 다음에 만나는 거니까 요 경계선이요 이렇게 지나가도 돼야 안 돼 이렇게 직선이건 곡선이건 간에 이렇게 지나가도 되잖아 그죠? 지나가도 된다는 얘기는 경계선 위에 한 점이 있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넣으면 0, 0 아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푸는 거 알겠죠? 그래서 k는 어떻게? 아까랑 똑같이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7과 7 이렇게 심화 이해까지 정리를 깔끔히 해둬라 알겠냐? 이번 강의는 뭐였습니까? 예. 경계선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 두 점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용한다고? 각각에 있는 그 점들을 대입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걸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묻는 그런 문제도 풀어주시고 다음에 뭡니까? 지금처럼 이런 선분 AB를 만나냐 안 만나는 문제도 활용해서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한 연습 문제나 이런 거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활용해 주세요. 이번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